오늘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자료는요. 현대위아에 대한 최신 증권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대위아가 앞으로 아주 강력한 성장세에 들어설 거다. 뭐 이런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같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뭐랄까 핵심이라고 한다면 현대위아가 지금 중요한 성장 변곡점 이걸 맞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특히 그 기존 사업이 좀 회복되는 신호도 보이고 또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요.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최근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 멕시코 공장 생산 차질 같은 좀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네. 매출은 한 2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고 영업이익은 518억 원으로 한 2.2% 소폭 줄긴 했는데 이것도 뭐 예상보다는 훨씬 양호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왜 기대치를 넘어섰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그 차량 부품 쪽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공장 가동 중단 영향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우려가 컸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 폐차세 지원 정책 이게 나오면서 예상 밖의 신차 수요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중국 산동 공장이랑 국내 엔진 매출도 괜찮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 멕시코 공백을 메우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매출이 3.7%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기회 요인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리고 그 기타 부문, 여기에는 이제 방위산업하고 공장 자동화 같은 솔루션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방선 쪽은 뭐 아시다시피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주력 제품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매출이 한 5.4%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성장세였고요. 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솔루션 사업입니다. 작년 3분기에 그 HMG MA,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관련해서 대규모 매출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그 기조효과 때문에 올해 3분기 솔루션 매출 감소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는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공장 자동화, FA 설비나 기존 설비 보완 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오히려 매출이 4.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보면 차량 부품 쪽이 예상 밖으로 선방했고 기타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게 합쳐지니까 3분기 전체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넘어선 겁니다. 네, 들어보니 매출 측면에서는 여러모로 선방한 그림이네요. 근데 아까 영업이익은 소폭이나마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보고서에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고 있죠. 네, 수익성 분석도 중요하죠. 이익 쪽을 보면요.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판매 물량이 늘었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이른바 그 제품 믹스 개선 효과요. 이걸로 한 80억 원 정도 이익이 늘어날 요인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걸 상쇄하는 비용 요인들이 좀 발생했죠. 대표적인 게 통상임금 관련 비용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분을 소급 적용하면서 약 90억 원 정도 비용이 반영됐고요. 아, 이거는 뭐 일회성 비용 성격이 좀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한 40억 원,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준비 중인 그 열관리 시스템 개발비, 그리고 멕시코 공장 가동 중단 관련된 부대 비용, 이런 걸로 한 6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 비용 요인들이 꽤 있었군요. 네, 이런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차량 부품 부문 영업이익은 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쳤고요. 기타 부문은 87억 원으로 16.5% 감소하게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일회성 비용이나 아니면 미래 투자 성격의 지출이 꽤 있었네요. 이걸 감안하면 3분기 실적은 뭐 숫자 이상으로 내용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럼 이제 이 보고서가 정말 주목하는 부분, 바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름 선방하긴 했지만 이 보고서가 진짜 강조하는 건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현대위아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엔진 사업의 부활입니다. 이게 한동안 회사 실적에 발목을 좀 잡았던 분야인데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엔진 사업 회복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히 그 멕시코 공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현재 이 공장 가동률이 한 50에서 55%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많이 낮네요. 이게 뭐 생산 효율성이나 고정비 부담 측면에서 당연히 안 좋았죠. 그런데 2026년부터 여기서 감마2 엔진이라는 신형 엔진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간 한 8만 대 규모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6만 대가 하이브리드 차량용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용 신형 엔진이군요. 이건 뭐 시장 트렌드에도 딱 맞는 방향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물량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친환경차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신규 엔진 양산이 본격화되면 2026년에는 멕시코 공장 가동률이 75% 이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합니다. 75%면 상당히 올라가는 거네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동률 상승이 단순히 그냥 공장이 바빠지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연간 약 2,500억 원의 매출 순증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2,500억 원이면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요. 근데 그 가동률 회복이 정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뭐 현지 시장 변수라든가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을지 좀 궁금하네요. 물론 뭐 모든 계획에는 불확실성이 따르죠. 하지만 보고서는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걸 근거로 비교적 높은 실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공장의 회복세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러시아 공장도요? 네. 현재는 아시다시피 여러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가동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향후 가동률이 3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25년 대비 약 1,000억 원의 추가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2,500억, 러시아에서 1,000억. 그럼 단순 계산만 해도 엔진 사업에서만 연간 3,500억 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거네요. 이게 전체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관점 중 하나입니다. 현대위아 전체 차량 부품 매출에서 엔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에 달하거든요. 와,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이렇게 비중이 큰 사업의 핵심 생산 기지인 멕시코와 러시아 공장, 이 두 곳의 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동안 수익성에 갉아먹었던 고정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매출 증가 효과에 더해서 이익률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차량 부품 사업 전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매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익 구조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네, 엔진 사업 회복 스토리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열 관리 시스템을 꼽았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엔진이 기존 주력 사업의 회복이라면 이 열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성장을 상징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미래 차 시대를 대비해서 꾸준히 준비해온 핵심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전기차의 배터리나 모터, 또 전자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량 성능과 효율,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전기차 시대에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겠네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드디어 가시적인 수주 성과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대차의 주력 소형 SUV죠. 코나, 그 후속 모델, 프로젝트명 SX3에 적용될 공조 모듈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코나 후속 모델이요? 네, 2027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EV 모델뿐만 아니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내연기관 ICE하고 하이브리드 HEV 모델까지 다 포함됩니다. 코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인기 있는 모델인데 물량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 코나 모델의 국내 및 인도 판매량을 고려하면 이 신규 수주 하나만으로도 연간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3천억이요? 네, 이건 단순히 금액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현대위아가 엔진 같은 전통적인 부품뿐만 아니라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미래차 핵심 부품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력 사업인 엔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동시에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까지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말 이 두 가지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실제 재무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살펴보죠. 보고서에서 그 우려 요인 중 하나였던 미국 관세 문제에 대한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관세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변수죠.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더욱 그렇고요. 이 보고서는 관세 부담이 주로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OE라고 하죠. 오리지널 이퀴먼트. 이쪽에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품사인 현대위아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2025년에 예상되는 관세 영향은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와, 100억 정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재 논의되는 15% 수준에서 타결된다면 2026년의 관세 부담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관세 리스크가 예상보다는 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관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2026년 실적 전망은 정말 눈에 띄게 좋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엔진 사업 회복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6년에는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익입니다. 순이익은 무려 95.8%,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95.8%요. 매출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건데 이건 앞서 언급된 그 이익 구조 개선 효과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멕시코, 러시아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 이게 본격적으로 이익단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담겨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보고서가 현대위아의 미래를 밝게 보는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강력한 실적 개선 전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현대위아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현대위아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향후 12개월 예상 주당순위, EPS라고 하죠. 이 추정치를 이전 분석 때보다 34%나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4%나요? 네,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 1만 원 올린 6만 8천 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셈입니다. 목표 주가 6만 8천 원.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인데 보통 이런 목표 주가는 어떤 가정하에 산출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엔진 공장 가동률 회복 속도라든지 열관리 시스템 매출 발생 시점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목표 주가도 크게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목표 주가에는 분석가의 핵심 가정들이 반영되어 있죠. 이 보고서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2026 멕시코 공장 가동률 75% 이상 회복, 러시아 공장 30% 이상 회복, 그리고 2027년 코나 후속 모델향 열관리 시스템 매출 본격화,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가정일 겁니다. 만약 이런 가정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느리게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실적 추정치와 목표 주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핵심 변수들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좀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현대위아 증권사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 밖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부진했던 멕시코와 러시아 엔진 공장의 가동률 회복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엔진 사업 회복. 여기 더해서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새롭게 확보하면서 강력한 성장 구간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대위아가 단순히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요.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신사업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 여기에 주목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